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인철 변호사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든든한 필살기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태형 변호사께서 준비하셨는데요. 100세 시대 잘 준비하는 법, 법률 필살기 공개합니다. 100세 시대 잘 사는 법. 연금 4층 밥 지역 매달 200만 원 받아라. 확정사요? 연금, 예. 4층밥도 아니고. 연금으로 못한 4층밥이네. 네. 자, 한번 밥을 지어볼까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에 국민연금 이야기를 했는데 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 중에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의 연금을 마치 4층 밥을 지은 것처럼 혹은 4층 건물을 지은 것처럼 잘 지어서 활용을 하셔야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그 머릿속으로 이 4층짜리 도시락, 이 찬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층에는 하얀 밥이 있고 또 2층에는 그 맛있는 김밥이 있고 또 3층에는 아주 고소한 이 볶음밥이 있고 또 4층에는 아주 영양이 있는 그런 영양밥을 이렇게 만든 4층짜리 찬압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죽어요. 아니, 여러분은 4가지 뭘까 좀 생각이 되세요? 일단 국민연금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연금. 좋다. 또. 끝. 뭐 연금 뭐가 있어?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거기에 주택연금. 주택연금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하나 더. 또 하나 이거 하나 더 뭐야?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연금. 이렇게 나도 이게 다 좋다. 예, 오늘 그 여기 계신 분들이 4가지를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4가지가 뭐냐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4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국가가 지급해주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 뭐 모든 분들이 다 국민연금은 다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요즘엔 거의 다 연금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아마 조금씩 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개인들이 금융기관, 뭐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그 계약을 통해서 연금의 형태의 어떤 저축을 하고 계신데 이게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이 주택을 활용하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이 주택 가격이 너무 고가면 안 됩니다. 9억 이하의 주택이라 하고 뭐 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바로 주택을 담보로 이 연금을 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렇게 그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 4가지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32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2만 원 얘기 듣다가 200만 원 들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고 든든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200만 원까지 받으려면은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네. 나이와 또 자산의 그 금액 정도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61세 되신 A씨라는 이 남성이 계신데 3억 정도 하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이분이 과거에 그 퇴직연금과 그 개인연금으로 적립하신 돈까지 합치면은 이 주택까지 합쳐서 한 4억 2,5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부채는 없습니다. 그 이분이 그 2년 전까지 직장을 다니셨는데 회사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퇴직을 하셔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자산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금 4층밥을 지어서 이분이 어떻게 매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표와 함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1층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인데 A씨는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월 평균 79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9만 원. 네.
그 다음에 2층을 한번 보시면은 그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 4,300만 원 정도 적립을 해두셨습니다. 이걸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되면은 월 약 18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분은 2001년도부터 그 개인연금에 가입을 해서 약 8,200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하셨고 월 평균 약 32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4층에 해당되는 바로 이 주택연금인데요. A씨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약 3억 정도의 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서 월 평균 약 71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연금을 모두 합치면은 그 약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쭉 넣다가 퇴직을 정확하게 이제 내 나이에 딱 퇴직을 하면 딱 좋은데 요즘은 그 전에 퇴직을 하시는 그렇지, 맞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3세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 퇴직자들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 발표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55세에서 한 65세 이 정도가 많으세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근데 국민연금은 보통 61세에서 뭐 나이가 좀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 69년생 분들은 65세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늦춰졌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어떤 분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국민연금도 안 나오고 직장 다니지 않으니까 아니 공백기, 소위 말하는 소득 공백기라는 구간이 생겨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요 구간 동안에 쓰는 거를 계획을 잡고 국민연금은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받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 50대 초반에 이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로 노후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퇴직 때문에 연금을 실제 받아야 되는 시점하고 이 갭이 생겨서 그 국민연금에서도 이런 경우에 그 제도가 그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 수령을 하는 시기보다 일찍 퇴직을 해서 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이거를 미리 앞당겨서 5년을 앞당겨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기 노령연금 제도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기연금 제도, 즉 5년을 뒤로 받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아까 설명을 들으셨죠. 마찬가지로 5년을 앞당겨 받으면은 돈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들이 이제 또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은 당장 당장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네요. 일단 연금 4층밥이라는 이 개념 처음엔 생소했는데 연금도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집을 짓듯이 밥을 짓듯이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뭐 연금 관련해서 또 꼭 필요한 정보 함께 주시죠. 근데 이게 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하게 산 게 우리나라에서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퇴직하실 시점에서는 당시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퇴직금을 어느 정도 목돈으로 받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퇴직 시점하고 연금 받는 시점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지? 그럼 이걸 내가 연금으로 어떻게 메꿔야 되는데 못 메꾸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자연히 흘러가는 것이 창업을 하게 되고 뭔가 다른 이익을 하게 되거나 투자처를 찾게 되는 이런 공포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그 퇴직금이 어떻게 사그라들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지를 전 옆에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노후의 자금은 가장 핵심은 월 생활비다. 가장 기초 최저 생계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필살기는 어떤 내용이죠? 목돈으로 받지 말고 매달 나누어 받아라. 네. 그 금액이 사실은 매월 매우 적은 금액이라도 이 금액이 끝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하고 목돈이 돼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하고 선택을 했을 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월 생활비가 보장되는 매월 받는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겠다. 그게 더 나을 거다.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게 낫지.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저희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나눠서. 저희 아버님이 그 40년 가까이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이미 퇴직하기 한참 전에 그게 있더라고요. 하프를 먼저 이렇게 쉽게 말하면 50%를 먼저 반을. 예, 그렇게 50%를 먼저 받으셔서 쓰시고. 그 당시에 이제 강남 개발을 한다고 강남에 이제 투자하겠다고
완전 사기당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50%의 그 연금 생활비를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런 사람한테 당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최영님한테 아니, 당했어요. 내가 또 잘 불러줄 수 있어. 근데 사실 그 목돈을 받아서 투자를 제대로 하면 조금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것보다 훨씬 나올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은데 왜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받으면 사기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한꺼번에 받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100세 시대 그런데 너는 60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 맨날 일찍 죽여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단명 집안이에요, 진짜로. 저희 집안은. 그 단명들이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잖아. 그런데 굳이 단명하는 집안인데 굳이 그거를 달달이 잽으로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지? 그걸 받아서 행복하게 투자를 하든지 행복하게 쓰든지 뭐. 받을 뭔가 돈은 그러지. 있어요? 받을 때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매달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실토할게요. 그 만기 돼갖고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수익률이 좋다는 거. 그게 실수령액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연 280만 원씩 타요. 가만히 있어 봐. 280만 원이면은 월 얼마야? 그렇죠. 20, 에이, 뭐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돈을 그냥 도장 찍고 찾았어요. 도장 찍으면서 그러더라고, 거기서. 다시는 번복 못 합니다. 아니, 주세요, 그냥. 그냥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그 돈을 뭐 이렇게 저렇게 갖고 있다가 지금 2개월 지났잖아. 없어. 뭡니까? 그러니까 벌써 집안에 냉장고 받고 뭐 이런 쪽으로 갑자기 흘러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없어도 살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안 찾고 그냥 넣어두고 연 280만 원 받는 것도 안 받고 하면 차곡차곡 쌓여서 복리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걸 찾고 나서 지금은 없고 지금 생각하면 오늘 여기 와 있으니까 아니, 김호준 교수는 아무래도 그 찬찬하게 준비, 지금 4층밥 짚고도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사실 퇴직연금에 확실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가지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면 우리가 55세에서부터 100세까지 그럼 40년 동안을 32만 원 받고 배드민턴 치시고 그 러닝머신을 못 아니, 하시고 그냥 잘하면 걸어다니시고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200만 원까지 된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40이 넘어서부터는 내가 은퇴 후에 어떠한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지.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형이랑 나랑 오늘 딱 한마디 맞았는데 그래. 중요한 거는 그 목돈을 쓸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줘서 그걸 가지고 제2의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 근데 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뭔가 이게 본인의 소질이 있는 적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노래가 좋으면 노래방 다니면 되잖아요. 그냥 10,000원, 20,000원 주고 근데 노래를 배워서 가수가 되겠다 50에 이거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제가 아까 김호준 예. 교수님 말씀에 약간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보면 그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간을 준비해야 된다면 5년, 10년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에 은퇴를 해서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미리 10년을 당겨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교육비나 강의비를 들여서 준비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목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죠. 단기적이어서 왜냐하면 제가 위험하다는 말씀드리는 거는 거죠. 10년, 20년 동안 10만 원씩 투자를 해서 교육받는 건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퇴직한 후에 뭔가를 세워야 될 때 교육 받았잖아요, 지금. 교육 받았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뭐 다 좋은 의견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또 본인의 형편을 살펴서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양성 변호사께서 이 보태기 필사기를 또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좀 네.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을 받는 사례를 보면요. 자, 59세로 정년퇴직한 남성이 2천만 원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했을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1,930만 원,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1,9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누어서 받게 된다면 2,264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받을 때 이게 이자 상당에 이게 붙기 때문에 실제로 264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실제 받는 돈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
예,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게 주택연금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왜냐하면은 집 하나, 내 집 하나 갖는 거에 올인을 해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해가지고 20년 한 10번씩, 12번씩, 20번씩 전세 남의 집 살면서 해서 이걸 만들었거든. 그리고 사업하면서 늘 어르신들 예. 집 건드려서 사업하는 놈 치고 잘 되는 놈 맞아요. 늘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택담보로 뭐 연금 받았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찜찜해하는 세대가 우리 또 저희 어르신 세대입니다. 그 주택이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연금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주택연금 가입한 후에 집값이 떨어져도 돌려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야지. 맞습니다. 예. 오히려 만약에 그 집값 올라가면 왜 될까요? 예. 올라가면 팔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받았던 연금 돌려주고 네. 다시 주택을 팔 수도 있어요. 예. 좋죠. 그래서 주택연금 이거를 만약에 오래 살면 그만큼 그 주택연금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아주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서 몇 가지 그 주택연금의 장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보통 이 연금이라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 그걸 대신해서 받게 되는데 그때 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70%나 연금에 따라 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100%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부인이 70%를 받는 게 아니라 100%를 그대로 받습니다. 네, 이런 좋은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시면은 주택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가 그 재산세 내지 않습니까? 이 재산세에 대해서 5억 원 이하 범위 내 재산세에 대해서는 25% 감면을 해주는 이 세제 혜택을 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사시게 되면은 계속 연금을 주기 때문에 계속 받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주택 가격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받은 액수가 이 주택의 가격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정지가 되지 않고 계속 수급을 하게 됩니다. 이 주택연금 제도가 앞으로 상당히 이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아주 짧은 기간만,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가셨을 연금을, 때는 이 집을 정산을 해서 만약에 받은 돈이 적다 그러면은 남는 돈은 자녀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 괜찮네. 네. 그럼 덜 걱정해도 돼. 예. 한 통계 보니까 역시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무서운 거. 무섭다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꼽으셨고 그 다음이 질병이었습니다. 역시 돈과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60대 이상 그 어르신 부부들이 한 달 생활을 하는데 최저 생활비가 평균 13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어쨌든 국민연금, 연금제도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해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최태형 변호사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금 4층밥 잘 지어서 매달 200만 원 받아라. 그리고 양수영 변호사는 연금 목돈으로 받지 말고 매달 나눠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주택연금 가입한 후에 집값 떨어져도 받은 연금 돌려줄 필요가 없다까지 필살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100세 시대에 잘 사는 법. 이번에는 신은숙 변호사의 법률 필살기.